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25년 매뉴얼, 오늘은 배설 관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설 관리는 공동생활 가정은 제외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생을 제외한 10인 이상 기관들만 평가에 적용된다 와주시면 되세요. 공생이 이번에 많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현실적으로 좀 변화돼가지고 우리 공생 원장님들도 최우수기간 도전을 이제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어려운 항목들이 좀 빠졌습니다. 기준이 완화됐고요. 자, 강의 앞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보시면 여전히 아래 직전 매뉴얼 영상을 먼저 시청하셨다면 변화된 게 없는 걸 보실 거예요. 이 항목은 정말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뉴얼 기본 정리입니다. 점수 2점 배정됐고요. 서류 확인 똑같습니다. 난이도는 최상 똑같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 기준도 동일합니다. 자, 급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날까지 반영은 계획 평가계획 공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이거는 기존부터 원래 있던 거예요. 단지 이거를 매뉴얼이 좀 명시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변화된 거 아닙니다. 기존부터 원래 그러니까 배설 집중 배설해서 3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린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원래 급여계획에 제작성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거를 평가관들이 좀 선택적으로 봤다면 그걸 이제는 좀 명시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두 개가 있고요. 항목별 개별 점수 부여되고 공동생활 가정은 이 항목은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생 수강하신 분들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알면 좋습니다. 자, 매뉴얼 표고요. 기준 두 개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별로 없죠.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적용사항 보시면 기준 1번이 일부 좀 부분 변경됐던 거. 근데 이것도 뭐 원래 수면 시간 포함해서 연속 72시간은 원래 기준이었습니다.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배설 상태가 문제가 있는 수급자는 반드시 종합 의견에 의견을 줬고 급여정 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배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급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집중 배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집중 배설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화가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이제는 매뉴얼에 명시를 해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기준 1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신규 수급자 배설 상태 파악하는 거 똑같고요. 파란색이 표시되지만 이건 예전에 똑같은 겁니다. 수면 시간 포함 3일 연속해서 72시간 봐야 되는 거 똑같고요. 섭취량 대소변 여부도 똑같이 우리가 기준점으로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세요. 단지 72시간 관찰 결과 배설 상태 문제가 있는 수급자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평가 확인 방법 보시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집중 배설 결과에 치중이 진행가 돼 병원 진료 시간 작성 사유 공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여기 보이네요. 죄송해요. 배설 영상 파악 후 급여정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중 배설 기록지 작성 완료일에 다음 날까지 반영한다. 이 부분이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집중 배설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일 배설이라든 급여정 기록지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걸로 우리가 했었다면 25년부터는 반드시 집중 배설을 하고 문제가 있네 하면 오늘 만약에 연속 3일 마지막 날이면 내일까지 급여 계획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이라면 집중 배설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집중 배설 3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우리끼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집중 배설에 이 어르신이 요실금도 심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다 적어 놓으시면은 결국은 내가 오늘 급여 계획을 수립하고 한 일주일 뒤에 집중 배설 완료돼서 했다고 집중 배설에다가 만약에 그런 안 좋은 걸 다 적어 놓으면 무조건 급여 계획을 다시 한번 또 수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중 배설에 빼서 뭐 특별하게 문제 없고 1일차 뭐 배설 확인했지만 크게 문제가 없었다. 요실금도 없다. 물론 이분이 아예 그걸 가지고 왔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가지고 온 거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온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르신이 우리가 욕구 사정, 통합적 사정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통합적 사정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아요.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아예 새롭게 우리가 분명히 이 어르신 통합사정을 진행을 할 때 배설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집중 배설을 했더니만 웬 갑자기 요실금이 빵빵 터져 나왔어요. 그게 원래는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거를 집중 배설 때 그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뭐 한 달 뒤에 나타난 걸로 가시면 이 계획서 작성이 좀 줄어든다. 요거를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조회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뭐 연속 3일하고 14일차까지 원래는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번 해가지고 뭐 지금 관찰할 수 없었다면 복귀하고 다시 해야 돼요. 연속 3일이니까요. 이건 예전이랑 똑같고요. 여기가 신규 수급자가 혈액투석으로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 연속 70일 관찰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원 진료 시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원 여기 보신 것처럼
집중관찰 70시간 진행하되 병원 진료 시간은 사유 작성 후 공란으로 둬도 그거는 연속으로 보겠다. 연속으로 측정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혈액 투석을 했다면 이 시간은 집중배설 72시간 안에 인정은 해준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배설은 그러니까 다른 치료는 인정이 되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외박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나머지 적용법은 아래 집중배설 영상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기준 2번입니다. 기준 2번 보신 것처럼 배설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지 않은 조를 취한다.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저귀 교환 여부까지 적는 것도 원래 우리가 1일 배설에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평가에서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일 배설 관찰일치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1일 배설 관찰일치 기록해서 다들 기록하실 거고요. 작성법은 아래 영상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 배설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다빈도 Q&A도 똑같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배설 관리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변화된 거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없어졌다. 배제가 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나머지 12 이상 시설들은 기존이 적용되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이랑 똑같이 하시되 좀 좋아진 거는 뭐 투석으로 인한 병원 치료 같은 경우는 72시간 진료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게 좀 변화된 거고 나머지는 뭐 큰 변화 없지만 반드시 집중배설을 하고 집중배설이 욕구사정과 차이가 많이 날 때 그렇다면은 급여계획이 반드시 작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분들은 욕구사정을 참고해가지고 왜냐면 욕구사정을 우리가 급여계획에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집중배설이 욕구사정이랑 흡사하면 아무리 배설이 안 좋다고 적어놨더라도 욕구사정이 이미 안 좋게 적어놨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급여계획을 했기 때문에 집중배설에 안 좋게 적어놓은 거는 욕구사정과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깨알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